너무 좀 안타깝고요. 네. 네. 이게 더 보도되지 않는 게 더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전북민원연 말을 함께 TV입니다. 오늘 매주 하듯이 전북의 주요 뉴스 그리고 활동 이것에 대해서 손주아 사무처장께서 나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차장님, 그동안 이제 우리가 지역 뉴스를 발굴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중에 전주 뉴스뿐만 아니라 전북 지역의 다른 여러 지방들, 도시들 그 내용도 소외되지 않게 우리가 소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제 보니까 군산발 뉴스네요, 그죠? 네. 네. 오늘 브리핑에서는요, 이제 오늘 또 퇴근을 하지 못한 산재 사망 전북의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민이자 이제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반복해서 사망하고 위험에 처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왜 지역의 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해서 무관심한지, 그리고 노동조합은 왜 여전히 위험하다라는 인식을 지역 언론에서 보여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문제 제기를 좀 해보자,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노동조합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노동조합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그런 뜻입니까?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편파적인 보도가 있고요. 여전히 노동조합 측에서 문제 제기하는 그 의제들은 보도하지 않고 노동조합이 발생시키는 그런 현장의 문제만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노동 문제에 대해서 약간 조합에 대해서 편파적인 인식을 언론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인 거죠. 좋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최근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를 제가 좀 몇 가지 갖고 왔는데요. 일단은 반복되는 노동자 사망 사고가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9월 5일 최근에 발생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전북 군산시 소룡동에 세아베스틸 군산 공장이 있거든요. 굉장히 지역에서 주요한 역할을 비중이 있는 군산 공장이고요. 전기 용광로에 연결된 산소 공급용 고압 호스, 그 연결 부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이 생겨가지고 호스가 빠져서 떨어졌대요. 근데 그 떨어지면서 밑에서 일하고 있던 노동자의 머리를 가격하면서 사망하는 산재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세아베스틸 군산 공장이 올해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었냐, 이번에만 있었냐 하면 그게 아니고요. 2019년에도 4월과 6월에 연이어서 사망 신고가 발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그 위반 실태를 공개했던 걸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군산 공장이 3년 연속 위반 명단에 오른 500인 이상 사업장 중 2곳 중에 하나로 나타났대요. 이 공장에서는 2015년에는 3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는 게 고용노동부 관련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네, 그런데 이 세아베스틸 공장이 주로 무슨 일을 하는 공장입니까? 네, 이게 1차 금속 제조 업체고요. 아, 금속 공장이. 네, 특수관 전문 기업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곳이고, 여기는 제가 말씀드린 곳은 군산 공장입니다. 네. 원래 특히 노조가 강한 곳이 금속 노조. 맞아요. 네. 그리고 세아베스틸 문제도 있고, 군산이 이제 그런 공업지대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화력발전소도 많이 모여있잖아요. 2020년 6월에도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50도동에 화력발전소가 있어요. 근데 건설자재 용접 작업 중에 파이프가 폭발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폭발 사고로 인해서 노동자가 높이 5m 높이에서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이테크 건설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지금 플랜트 노조 관련해가지고 특정 노조가 차별받고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또 고공농성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여전히 위험에 처하게 될 이런 상황들이 여전히 지금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의 공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테크 건설이라고 하는 그 현장에서 실제로 노동자들이 상당히 위험한 환경에서 지금 노동을 하고 있고 또 사고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다 군산에 지금 소속돼 있는데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전북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평화 인권연대 이런 단체에서 민주노총에서도 지금 성명을 계속 내고 있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방송을 제외하고 지역 언론에서는 잘 보도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그 뉴스를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왔던 내용을 보면요. 관련해가지고 특정하게 노동자가 단순하게 숨졌다는 단신 보도, 그리고 MBC하고 JTBC에서는 인터뷰, 리포팅 기사가 나갔었는데요. 지역 신문에서는 이제 이거 관련한 보도가 거의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노동건강연대라는 이제 단체에서 매년 기업살인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보고서가 발행을 하는데,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산재사고로 관련해서 사망한 사람들을 찾아봤더니 총 전국적으로 516명이래요. 516명인데 8월 달에만 전북이 5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올해만 따져봤을 때는 수십 명의 전북민들이 지금 산재로 인해 가지고 산재사고로 사망했다는,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율적으로 보면 상당히 빈발하게 그렇죠. 사망사고가 네. 발생하고 있는 게 지금 이 군산의 네. 지금 노동 현장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우리 지역 언론들의 시각은 주로 어떤 시각들이죠? 일단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그러니까 이테크 건설이라는 고공농성 현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노조원들이 고공농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이 없습니다. 왜 특정 조합 노동자들이 배제되고 있고 노조 탈퇴를 강요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노조에서 끊임없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고 사실 확인도 취재가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사건이 지금 8월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9월 중순이 돼가고 있는 지금까지 이 사건이 계속 지금 연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어떤 보도가 나왔었냐면은 전북일보라는 곳에서는 지금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그 앞에 설명은 전부 다 생략해버리고 최근에 있었던 집회에서 경찰을 노조원이 폭행했다. 그리고 이 조합원이 지금 집회를 한데 많은 사람 수가 모였는데 이것도 불법이 아니고 논란이 있대. 이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이것도 논란을 일으키는 거 아니냐라는 부정적인 기사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문제일 수도 있죠. 이 부분도 문제일 수가 있는데, 원인에 대한 설명과 그 과정과 경과에 대한 그런 분석적인 부분은 하나도 없이 단지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가지고 그것만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는 형식의 이런 보도가 과연 이런 노동자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나가는 단초를 만들어낼 수 있는 보도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네, 근데 저는 이 보도가 굉장히 문제라고 보는 게요. 네. 기존에 똑같은 형태의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 4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4월에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전라북도청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을 하자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전라북도 지사를 면담을 신청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노동조합원들을 그 도청 관계자들이 몸을 들어가지고 밖으로 내놓는 그 사례가 있었죠. 네네. 그때도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고,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전북일보에서 보도가 나왔었는데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봉쇄된 전북도청에 대해서 전북도청이 굉장히 봉쇄됐다, 이런 형태로 보도를 했었고, 전북도청이 노조로 인해서 매일 혼란스럽다, 질서 유지 위해서 경찰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내용만 보도가 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런 건 우리가 언론사나 기자들한테 한번 그 문의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문의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셨을 때 그런 보도를 접하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보다 또 노조는 왜 저러고 있지라는 그렇지. 부정적인 시선이 생기잖아요. 특히 코로나 전국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노조 활동을 하고 있는 거기에만 지금 초점을 맞춰서 네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사고가 발생한 이유라든지 네.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이해 없이 네. 노조가 또 이 코로나 전국에서 또 모여가지고 저렇게 또 노조 운동을 막 하는구나. 네네.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오히려 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네. 사실 그걸 고도화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조의 일방적인 문제인 것처럼 지금 보도를 하는데, 근데 지역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측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은 그분들도 지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우리의 지역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런 지역민들의 여건이 개선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려면 반드시 노동 현장의 이런 불합리성과 안전 문제가 함께 개선되는 게 지역민의 여건을 개선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우리 지역의 보도는 뭐 방송에서 나오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지역 노동 현장이나 산재 사망과 관련해서 단순 사건 사고로 보도하는 경향이 아직도 지배적이고, 그리고 사측을 지원하는 것만이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처럼 의제를 형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내용들을 보면 네. 주로 이제 뉴스가 단발성으로 네네. 이런 현장에서 사고가 있어서 뭐 부상자, 사망자 몇 명 있었다. 그 정도로 끝나고. 네. 그 다음에 또 그 문제를 노조 활동에 네. 초점을 맞춰서 또 보도를 하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지역의 지역민들, 노동자들이 퇴근하지 못하는 이유, 지역 언론에서 그 현실을 짚는 보도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지금 노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을 지금 지역에서도 펼치고 있거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그런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중대재해로 인해 가지고 뭔가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이랬을 경우에 이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네네. 제정운동 본부가 전국을 비롯해서 전북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고요. 이런 처벌 강화 정치권에서 이 약속을 이행하라,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지역에서 심도 깊은 이제 보도가 이루어지기를 지금 희망하는 바입니다. 그 노동자들은 직접 그런 사고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언론사들이나 이런 데 제보를 한다든지 네. 보도를 요구한다든지 그런 움직임 같은 건 없나요? 그러니까 노조에서 활발하게 가장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네. 일반 개인의 노동자가 그런 언론 보도에 맞서가지고 뭔가를 대책을 요구하고 보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이런 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노조가 앞장서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보도 자체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이건 사실 그 정보를 전달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지나치게 편중된 그런 보도 내용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민원연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네, 저희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일단 시민사회에서 성명이 나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보도가 잘 나오고 있는지도 일단 1차적인 모니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노조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그러니까 왜 산재 사망 사고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짚는 보도를 해달라. 지금 뭐 KBS라던가 전주총국에서 안전K라는 기획 코너를 통해서 이런 안전 문제들을 다시 짚어보는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그런 프로가 있긴 있군요. 네, 기획 코너가 있는데 이제 이게 이런 산재 사망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뭐 민식이법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도내 그런 현장들을 둘러보는 이런 내용들에 더 집중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보도가 나올 수 있게끔 원인에 대해서 더 보도를 해달라, 이렇게 보고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뉴스가 있습니까? 예, 오늘은 이 노조 관련해가지고 노조, 그 다음에 노동 관련의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우리가 군산에서 일어난 그런 산업재해에 대한 그런 기사를 소개해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뭐 어쨌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긴 하지만 이런 사건 사고와 관련된 이런 뉴스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너무 좀 안타깝고요. 네. 이게 더 보도되지 않는 게 더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 기사에 대해서 우리가 민원연에서 관심을 가지고 언론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도 이런 상황들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우리가 사실 이 말하는게 TV를 민원연에서 하는 것도 사실 그런 목적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내용을 마치도록 할까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